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작금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덕을 봐야 될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그리고 여론도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잘못한 것이다 라는 대답이 48%, 잘한 것이다가 29%입니다. 48대 29,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거의가 진영 논리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가 48%, 잘했다가 2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력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일주일 사이에 급변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요 사안 하나만 두고 보면, 그러면은 그 반사 이익을 봐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라고 합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2주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2주 전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3% 올라서 42%, 국민의힘은 4% 떨어져 가지고 21%입니다. 그러니까 42대 21입니다. 정확하게 더블 스코어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판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그냥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주 사이에 4%포인트 떨어졌으면 폭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이 또한 신뢰성이 높은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서도 민주당은 일주 전에 비해서 지지율이 2%포인트 올라서 4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가 떨어져가지고 24%입니다. 42대 24입니다. 한국갤럽 MBS 두 조사 공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인 조사면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된 상황 때문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하는 어떤 정책과 이념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간단하게 줄이면 윤의계인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황교안이 윤의계인 세력의 필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 계엄에 찬성하고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부정선거의 배경은 중국이다 하는 인종적 반중선동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극우 컬트 그룹이 황교안 세력인데, 그 황교안이 우리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그냥 자폭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찾아가서 만나고 나와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우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과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한다면은 그 싸우는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노선은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공화국의 적이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비판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즉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보다 더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 또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파를 결속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우 세력과 손잡을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중도로 확장하려면 극우 세력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윤어게인 세력과 전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도를 놓치는 거죠. 중도를 놓치면은 그럼 보수 대단결로 되느냐? 보수가 다 뭉쳐도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보수의 반 정도 되는 합리적 보수는 이미 국민의힘 장동혁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15%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장동혁 노선의 국민의힘은 앞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력하다는 것을 잘 아는 이 정부가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치적 상상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 성난 민심을 이용을 해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성남 민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가서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우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정치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구명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보수의 구명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이 주도한 이런 언론전에 의해서 오랜만에 이재명 정권을 코너로 몰고 있으니까 장동혁 씨는 한때 자기가 모셨던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잘못한 데 대해서 좀 사과의 말도 하고 이번 대여 투쟁을 이끌어 주십시오 정도는 해야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상상력이죠. 물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돌파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 극우 컬트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에 의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결정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은 장동혁 씨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 차가운 계산에 따라서 전략을 펴야 됩니다. 전략 없는 전술, 맨날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탄핵한다는 되지도 않을 이야기 하기 전에 뭔가 계산과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술을 펴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